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오늘은 10강이고요. 181번부터 200번까지 문제를 푸는 날이네요. 저는 이정우 선생님이고요. 여러분들 이 단기 특강의 좋은 점은요.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계실 테니까 교재가 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정대로 따라오신다면 4주 만에 이 강의 전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도 얇고 강의 기간도 짧죠. 공부를 할 때 무언가를 끝내고 나면 굉장히 큰 성취감이 있는데 이것은 단기간 내에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의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운 내시면 한 권을 끝내는 그런 성취감도 맛보실 수 있고요. 독해에 대한 자신감도 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할 텐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셔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6개 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istake가 등장했는데요. mistake, 실수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초콜릿 칩 쿠키를 먹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slightly는요, 약간입니다. 같은 지문에서 나왔던 거죠. 기대와는 다르게 초콜릿 조각들이 살짝 약간 녹았다 이랬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solution이라는 건 해결책이라는 명사였고요. language는 언어였죠. 개미의 언어, 즉 냄새에 관한 독해 지문에서 등장했었습니다. result라는 건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명사였고요. company는 회사였죠. 회사라는 단어 6가지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해 지문 즐기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Enjoy Reading 1에서는요. 독해 지문 3개를 준비했습니다. 관련된 문제부터 확인하시면요. 첫 번째는요. 183번과 184번 문제가 함께 있는 독해 지문이고요. 두 번째는 186번 문제가 있는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은요. 187번부터 188번까지 함께 있는 독해 지문이네요. 자, 이 독해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텔레파시 게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느낌이 오시는 그런 단어들 마구마구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한 단어는 mysterious와 magical이라는 두 개의 형용사가 등장했습니다. mysterious는 신비한, 불가사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고요. magical은 마력이 있는 혹은 아주 멋진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자, 둘 중에서 느낌이 오시는 거 고르시기 바랍니다.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mysterious입니다. 신비한, 불가사의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단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것은요, traditional, 전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colorful은 다채로운, 색깔이 다양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자,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자,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요, traditional이었었네요. traditional, 전통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죠. 마지막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during, with, 전치사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during이라는 것은 무엇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전치사고요. with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또는 무엇을 가지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의 뜻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가지 뜻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2, 1. 자,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 during이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였죠. 세 단어 느낌 잘 잡으셔서 선생님과 느낌이 일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단어들 잘 기억해 보시고요. 이제 독해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지문에는요, 두 문제가 함께 있네요.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시면요. 183번 문제는요, 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연결어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어를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좀 잘 파악하셔야겠죠. 전체 흐름을 잘 이어가시면서 흐름 또한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문제 확인하시고요. 184번 문제는요, 줄거리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느낌을 잡으셔야겠죠. 위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빈칸이 3개가 보이고 있네요. 그 빈칸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문장 하나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This animal is gigantic 이라고 나왔네요. 이 동물은요, gigantic, 거대합니다. It has the body of an elephant. 그 동물은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몸이냐면 코끼리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
The head of a horse, 말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the tail of a lizard, 도마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이런 동물이 뭔가요? 코끼리의 몸통과 말의 머리와 도마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 여러분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뒤에 나옵니다. Dragons are mysterious animals. 용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용이 이렇게 생겼나요? 코끼리의 몸은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거대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걸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말 비슷하고요. 꼬리는 도마뱀의 꼬리인데 그거보다 크지요. 그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용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혹은 불가사의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Many cultures think of dragons in different ways. 많은 문화들은요, 생각합니다. 용을 다른 방법들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화권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말들이 이어져야 할 겁니다. 이어서 보죠. In Asian countries, 아시아 문화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In Asian countries, 아시아 나라들에서는요, dragons are important in myths. 용들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myth는 신화죠. 신화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They are wise and powerful. 현명하고요, 강력합니다. 용이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They give advice. 심지어는요, 조언도 해주고요. And bring good luck.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네요. Some people think.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합니다. 뭐요? think of를 연결시키셔야겠네요. Some people think of dragons as gods or symbols of their kings. Think of A as B 하면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용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또는요, 그들의 왕의 상징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아시아 나라들, 즉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전달됐다는 거 계속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어떤 연결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in Western countries, 서양의 나라들에서는 이번에는 서양 문화권입니다. 자, 용이 문화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시아 문화권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문화에서는 아시아 문화권과 다른 느낌으로 용이 표현되거나 아니면 받아들여지겠죠. 이어서 볼까요? 서양 나라들에서는요, Dragons are powerful and magical animals, but they aren't really good. 용들은 강력하고 마력이 있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they aren't really good. 그들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혹은 선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묘사되고 있네요. 일단 강력하다는 거에서는 동양 문화권과 비슷하고요. mysterious라고 하는데 magical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전달되는데 강력하다는 건 동일한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They are evil animals and people fear them. 그 용들은요, 악한 동물입니다. evil이라는 건 악이란 뜻이죠. 따라서 이때 앞에 있는 굿을 선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용들은 악한 동물이고요. 사람들은 그 용들을 fear, 두려워합니다. They breathe fire. 그 용들은 불을 뿜어내죠. breathe는 숨쉬다인데 불을 숨쉬다니까 불을 뿜어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People don't try to treat dragons well. 사람들은요, 취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용들을 잘 취급, 즉 용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They try to kill them. 그래서 그들은 그 용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콜론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세미콜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세미콜론은 이 세미콜론이 등위 접속사, 즉 and or so for but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사람들은 용을 잘 대하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용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용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요. 문화마다 다르게 생각하고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느낌으로, 서양 문화권에서는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이 갈리는 이 사이에 빈칸에 들어갈 연결어는 대조 역접 관계의 연결어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문제 보실까요? 위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d라는 건 그리고라는 거죠. 연결어가 될 수가 없고요. because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because 접속사 맞지 않습니다. However, 하지만 그러나 역접 대조 관계의 연결어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아니었고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없겠죠. 정답 3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84번 봅니다. 위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Asian and Western people think of dragons as라고 나왔습니다. 아시아와 서양 사람들은 용을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공통적인 느낌이요. 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느낌은 강력하다는 거였죠. 따라서 powerfu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보시면요. powerful animals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하지만 unlike Asian peoples, 아시아 사람들과는 달리요. 즉 동양 사람들과는 달리요. Western people think of dragons. 서양 사람들은 용을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용에 대해서 안 좋은 느낌, 선하지 않다라고 그랬었죠. 따라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bad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요. 아니면 비슷한 의미의 evil 혹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랬으니까 fearful 이런 단어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bad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집어넣었으면 됐고요. 자, 나쁜, 선하지 않은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셔야겠죠. They try to kill them.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글 하나를 완벽하게 요약하시는 겁니다. 자, 용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재미난 글이었고요. 이제 다음 독해 가보도록 하죠. 다음 독해는요. 186번 문제네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글의 내용을 읽고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말을 먼저 보고 읽으시면 독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한 문장씩 읽어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worriedles. worriedles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걱정 인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걱정 인형입니다. 걱정 인형은요. traditional dolls in Guatemala라고 나왔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걱정 인형은 전통적인 인형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인형이라는 거죠. 걱정 인형입니다. 도대체 걱정 인형이 뭘까요? They are very small and colorful. 그 걱정 인형은요 매우 작고요 색깔이 다양합니다. Colorful, traditional 둘 다 나왔었죠. When children cannot sleep,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없을 때요. They tell their worries to the dolls and place them under their pillows. pillow라는 건 베개라는 것이고요. 아이들은요 그들의 걱정거리들을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걱정 인형들에게 말하고요. And place them, 그 걱정 인형들을 어디에 놓는다고요? 베개 아래에다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the dolls worry instead of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can sleep peacefully. 그 인형들이 걱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Instead of the children. 그 아이 대신에요. Instead of는 대신에죠. 아이 대신에 걱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And the children can sleep peacefully. 그러면 아이들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아주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죠. Parents take the dolls out from underneath the pillows during the night. 부모님들은요 인형을 take out 꺼낸다고 합니다. 베개 밑에 넣는 그런 인형을 꺼내는 것이겠죠. From underneath the pillows during the night. 밤 동안에 베개 underneath 아래에 있는 것 그 인형들을 바깥으로 꺼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걱정 인형, 과테말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걱정 인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걱정 인형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아이들이 그 걱정 인형에게 걱정거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서
걱정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 준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 인형 이런 것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걱정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 자기 방에서 몰래 그 걱정 인형한테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소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거리들이 있는 친구들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 고민거리 해결은 누군가가 실제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 걱정거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실제로 풀리지는 않습니다만 내 기분도 좀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정말 그 걱정거리들이 해소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거리 있으면 걱정 인형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걱정 인형은 과테말라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인형이다. 최근에 유행하는 traditional dolls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형이죠. 틀렸습니다. 걱정 인형은 매우 크고 다양한 인형이다. 매우 작고 색깔이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걱정 인형은 보통 침대 아래에 둔다. 침대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베개 밑에 둔다고 그랬었죠. 틀렸네요. 아이들은 걱정 인형이 있으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걱정 인형한테 걱정거리를 얘기하면 그 인형들이 걱정을 대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랬죠. 정답이네요. 5번 마저 확인하면요. 부모들은 걱정 인형을 치우지 않는다. 부모들은 밤 동안에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베개 밑에서 걱정 인형을 빼낸다고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걱정 인형에 관한 재미난 글을 읽으셨고요. 자, 다음 독해로 넘어가 보죠. 다음 독해는요. 187번과 188번이 함께 있는 건데요. 187번 문제부터 봅니다. 낱말의 의미를 추측하는 유형이네요. 영어 사전을 보고 밑줄 친 A, B에서 경찰관과 남자가 의도한 take의 뜻을 찾아서 번호를 쓰시는 겁니다. 독해 지문에 take의 하나가 밑줄 쳐져 있고요. 또 하나는 taking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어쨌든 take라는 동사입니다. 그 take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여러분들 문제에 보시면 영영사전 비슷하게 등장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고르는 겁니다. 자, 188번 문제는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괄호 A 안에 주어진 말들을 바르게 배열하는 겁니다. 단어 배열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에 맞게 단어만 배열하시면 되는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죠. One 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날 A police officer was walking down the street. 어느 날이요. 한 경찰관이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아래로요. 자, 길 아래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한 경찰관이요. He saw, 근데 그는 봤습니다. 누구를요? 한 남자를 봤는데 with a penguin입니다. 펭귄과 함께 있는 남자를 보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전치사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네요. 펭귄과 함께 있는 남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 경찰관이요. 그리고는요. Doing all that what penguin with you라고 나와 있고요. 물음표를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의문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뒤에를 또 보시니까 ask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말로 보아서도 이 단어들은 의문문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단어들을 다 보니까요. 일단 what이 눈에 띕니다. 의문사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맨 앞자리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이런 순서를 취하게 될 겁니다. 자, 의문사 있고요. 동사를 찾아보니까 are 하나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doing 동사의 ing 형태가 있죠. 그렇다면 요 두 개가 연결돼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의미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penguin you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에 문장을 보니까 경찰관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펭귄과 함께 있는 남자를 보고서 물은 거죠. 펭귄에게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펭귄이 주어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you가 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what are you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doing이 여기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What are you doing? 여기까지 됐는데요. What you are doing 여기까지 됐습니다. 남은 건요. That penguin with가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순서를 보니까 전치사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명사가 연결이 돼야겠죠. With penguin 연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that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that이라는 건 지시대명사죠. 자, 앞에 펭귄이 먼저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에게 물은 거죠. 그 펭귄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따라서 뒤에는 with, that, 그 다음에 penguin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의미 파악을 하면요. 펭귄과 함께 있는 남자를 보고서는 당신 그 펭귄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따가 답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I saw it, 저는 그 펭귄을 봤습니다. In the street, 길에서요. And then it followed me. 그런데 그 펭귄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Said the man,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 펭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남자를 보고 경찰관이 지금 펭귄과 함께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뭐 별거 특별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펭귄을 봤는데 그 펭귄이 저를 따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장면입니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Well, you should take it to the zoo라고 얘기한 거죠. 누가요? Said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요, should 조동사 다음에 take라는 동사 원형이 등장했는데요. 그 펭귄을 동물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take의 의미는 뭘까요? 펭귄을 어떠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혹은 이때는 데리고 간다는 의미는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어떠한 장소로 이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가져다 놓다 혹은 가져다 주다 이동시킨다는 의미로 이때는 take가 쓰인 겁니다. 펭귄을 동물원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Good idea, 좋은 생각입니다. Said the man,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The next day, 그 다음 날이요. The police officer saw the man in the street again with the penguin behind him. 경찰관이요, 그 남자를 거리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with the penguin behind him, 그 뒤에 펭귄과 함께 있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된 거죠. 분명히 경찰관은 동물원에다가 갖다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펭귄과 함께 있는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Why didn't you take it to the zoo? 왜 당신은 펭귄을 동물원에다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asked the officer.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Oh, I did. 저 그랬어요. And today, 그리고 오늘은요, I'm taking it to a concert. 저는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요? 콘서트요. 누구를? 펭귄을 콘서트에 데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take의 의미는 무언가요? take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져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경찰관은 펭귄을 동물원에 갖다 주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때의 남자의 의미는요. 저는 지금 콘서트에 갖다 주는 길입니다가 아니라 콘서트에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동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남자는요. 경찰관의 말을 오해한 겁니다. 동물원에 데리고 가라는 얘기를 갖다 주라고 얘기한 건데 이 남자는 잘못 알아듣고 동물원을 구경시키러 데려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만났을 때는 이번에는 콘서트에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문제 보겠습니다. 영어 사전을 보고 밑줄 친 A, B에서 경찰관과 남자가 의도한 take의 뜻을 찾아 번호를 쓰시오라고 나왔네요. 1번부터 볼까요? 어떤 것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다 주다. 이게 바로 경찰관이 의도한 take죠. 예문 보시면요. Could you take this to the bank? 이것을 은행에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경찰관이 의미한 거 1번 바로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동물원으로 가져다 주라는 의미였었고요. 남자가 의미한 거 찾아보죠. 치우다 빼앗다 이런 의미 아니었죠? I took the knife from the kid. 아이로부터 칼을 빼앗았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다 동행하다. I'll take my brother to the picnic. 나는 내 남동생을 소풍에 데려갔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겠죠. 남자는 동물원에 데려가다 동행하다는 의미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콘서트에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따라서 남자가 의도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좀 이어서 볼까요? 선택하다는 의미가 take에 또 있다고 합니다. I'll take the green jacket. 나는 녹색 자켓으로 할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살 때 I'll take it, I'll take them 하면 그걸로 할게요. 라는 의미죠. 그때 선택하다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먹다 마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You should take medicine when you are sick. 당신이 아플 때 약을 드세요라는 의미로 take가 이렇게 쓰인 거죠. Take medicine. 그때 take는 먹다
먹다, 마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어쨌든 take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경찰관이 의도한 것은 가져다 주다라는 것이고요. 남자가 의도한 것은 데리고 가다, 동행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take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88번 문제 확인합니다.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괄호 A 안에 주어진 말들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아까 정답 확인했었죠? 정답 보시면요.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penguin? 당신은 그 펭귄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렇게 잘 배열해 보시고 그리고 단어 배열하실 때는 단어 하나를 지워 가시면서 빠뜨린 거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Enjoy Reading 1에서 준비한 독해 지문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Enjoy Reading 2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Enjoy Reading 2에서는요 독해 지문 2개를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문제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독해 지문은요 193번 문제가 있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독해 지문은 199번부터 200번 문제까지 함께 있는 독해 지문입니다. 자, 독해 문제 풀러가기 전에 또 게임 하나 진행하셔야겠죠.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듯한 단어 여러분 걸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3개의 단어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거 조금 어렵습니다. 좀 철자가 많은데요. 선생님이 힌트를 좀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단어가 좀 짧아서 여러분들 그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단어 뜻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힌트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등장했는데요. 철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속도도 빠른데 위아래로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요. 목수입니다. 명사로 쓰이는 목수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은 car로 시작합니다. C-A-R로 시작하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끝에는 E-R로 끝납니다. car로 시작하고 E-R로 끝나는 목수라는 의미의 명사 뭐가 될까요? 3초 후에 보여드립니다. 3, 2, 1 이런 단어였었네요. 명사로 목수고요. carpenter입니다. carpenter.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으로 자주 말씀하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철자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동사는요. 뜻이 그만두다입니다. 그만두다라는 의미의 동사 뭐가 될까요? 3, 2, 1 quit이란 단어였었네요. 여러분들 stop이라는 동사는 알고 계셨을 텐데 stop 말고도 quit이라는 동사 그만두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철자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명사로 쓰이고 의미는 둥지고요. N으로 시작하고 T로 끝납니다. 느낌 오시나요? 3, 2, 1 nest라고 읽고요. 명사로 둥지라는 겁니다. 새의 둥지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겠죠. 새 단어들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 외우기 힘든 단어들을 게임을 통해서 그냥 한번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독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는요. 193번 문제네요.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는 건데 글을 읽어가면서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만 그 빈칸에 어떠한 말이 들어갈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장씩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An old carpenter went to his boss and said to him, I want to quit my job. Carpenter quit 단어 나왔네요. 목수입니다. 한 나이든 목수가 갔습니다. 그의 보스에게요. 그의 주인에게 간 거죠.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To him, 그 보스에게 I want to quit my job. 저는 제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보스에게 가서 말한 거죠. The boss asked the carpenter. 그 보스가요, 사장님이요.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Please build just one more house. 딱 하나의 집만 더 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상황이네요.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집 하나만 더 지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요, the carpenter said yes. 목수가요,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But 하지만 he didn't work hard. 그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건데 대충 지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He built a house poorly. 그는 그 집을 지었는데 poorly 아주 형편없이 지은 겁니다.
When the carpenter finished the house, 그 목수가 그 집을 끝냈을 때, 즉 다 지었을 때 그의 보스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렇게 보스가 얘기했더니 the carpenter was shocked. 목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길래 충격을 받았을까요? 뒤에 힌트를 더 보면요. He had to live in the poor house for the rest of his life. The rest 하면요. 나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나머지 동안 그 형편없는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목수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나 보죠. 어쨌든 일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가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렇다면 그만두기 전에 집 하나만 딱 더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차피 그만둘 건데 대충 지어야지 하고 대충 지었더니 그 보스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집에서 살아야 했다고 하네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This is a terrible house. 정말 끔찍한 형편없는 집이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충격을 받았을까요? 물론 충격을 받았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관련은 없겠죠? This is the best house ever. 지금까지 내가 본 집 중에서 최고의 집입니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충격받을 리 없을 겁니다. I love it. 마음에 드는군요. I'll live in this house. 난 이 집에서 살 겁니다. 그만둘 건데 무슨 상관인가요? 관련 없겠죠? What a beautiful house. 정말 멋진 집이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멋지게 지었다는데 뭐 충격받을 일 없을 겁니다. This is your house. 이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It's my gift to you.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선물로 집을 주려고 했던 건데 형편없이 지은 거죠. 근데 결국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충격 당연히 받았겠죠. 따라서 5번 정답으로 고르시면 될 겁니다. 한 나이든 목수의 인과응보입니다. 자기가 꾀를 부려서 마지막이니까 대충 해야지 이런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199번부터 200번까지 함께 있네요. 199번은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위그릇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명사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200번 문제는요. 세부 내용 파악하는 역시 같은 유형이고요. 새끼가 얼어 죽지 않도록 수컷 황제 펭귄이 하는 행동을 나타낸 문장을 위글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황제 펭귄이, 그것도 수컷 황제 펭귄이 새끼가 얼어 죽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이 아마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문장 하나씩 보겠습니다. Most birds build nests for their baby birds, but emperor penguins don't. 대부분의 새들은 짓습니다. 무엇을요? 네스트 나왔네요. 둥지를 짓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For their baby bird. 그들의 새끼 새들을 위해서 둥지를 짓죠. But 하지만 emperor penguins don't. 황제 펭귄은 둥지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They use their feet. 그들은 사용합니다. 황제 펭귄은 그들의 발을 사용한다는 거죠. As 뭐로써요? 느낌상 둥지로 사용한다는 것 같은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A female emperor penguin goes away to sea and looks for food. 암컷 황제 펭귄은요, goes away, 멀리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and looks for food, 먹이를 찾습니다. 바다로 멀리 가서는 음식을 찾는다는 거죠. 암컷의 몫입니다. During that time, 그러한 시간 동안에요. The male emperor penguin, 수컷 황제 펭귄은 takes care of the egg. 그 알을 돌본다고 하네요.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암컷은 바다로 가서 먹이를 찾고요. 그 알을 돌보는 일은 수컷이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male penguin holds the egg on his feet and keeps it warm. 수컷 펭귄은요, hold 유지합니다. 그 알을 그의 발 위에서 유지한다는 건 발 위에 놓는다가 되겠죠. And keeps it warm. 그 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품고 있는 거죠. Eggs should not touch the ice because the baby inside will freeze and die. 알들은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얼음을요. 왜냐하면 그 알 안에 있는 아기들이 얼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만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발등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In June, 7월이요. 7월에 it's winter in Antarctica. 남극에는요, 겨울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반대쪽이기 때문에 7월이 겨울이랑 된 거죠. The wind there is freezing.
그곳의 바람은요 아주 매우 차갑습니다. freezing, 얼릴 정도로 차갑다는 거죠. 이어서 보죠. Male penguins stand side by side in large groups and keep each other warm. 수컷 펭귄들은요 서 있습니다. side by side는요 옆에 서 있다는 거죠. 옆에 차곡차곡 서 있다는 겁니다. In large group, 커다란 그룹 안에서요. 그리고 keep each other warm, 서로를 따뜻하게 유지한다고 하네요. They stand like this for 4 months. 그들은 수컷 펭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서 있는다고 하네요. 뭉쳐서 서 있는 거죠. 얼마 동안요? 4달 동안이요. Then 그러면 the baby penguins come out. 그렇게 하고 나면 아기 펭귄들이 부화한다고 하네요.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요? 황제 펭귄이 알을 보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글이죠. 자, 그 글과 관련된 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위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그들의 다리를 뭐로 사용한다고 그랬었나요? 그때 둥지로 사용한다 그런 느낌이 팍 오셨죠. 둥지 하나 찾아보시겠습니까? 답 3번 nest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0번 문제 풀죠. 새끼가 얼어 죽지 않도록 수컷 황제 펭귄이 하는 행동을 나타낸 문장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새끼가 얼어 죽지 않도록 수컷 황제 펭귄이 하는 행동 뭐였나요? 다리 위에다 올려놓고 따뜻하게 보존하는 거였죠. 정답 보시겠습니다. The male penguin holds the egg on its feet. 다리 위에 올려놓고는요 and keeps it warm. 그것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얼어 죽지가 않는 거죠. 그 얼음 위에 알이 닿으면 죽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펭귄들이 알을 보호하고 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단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6개의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Mysterious, traditional, during, carpenter, quit, nest. 많이 보셨던 단어 같은 느낌이 드시죠? 독해할 때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한 느낌은 드실 겁니다. 어려운 단어들, 긴 단어들 여러 번 쓰시면서 그리고 말로도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후기란에 또 한 번 쓰시면서 또 한 번 복습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독해 내용 중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생긴 친구들은요 아래에 주소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은요 11강입니다. 201번부터 220번까지 풀어보는 날이죠. 예습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